월간 마케팅 북세미나 8월의 책 카피라이팅 시크릿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2부는요, 총 10가지 시크릿을 안내해 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11번째 시크릿은요, 좋은 것은 위대함의 적이다 라는 타이틀에 해당이 돼요. 자, 어떤 내용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피라이팅에서 A/B 테스트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카피라이팅을 쓰고 나서 그게 좀 괜찮은 결과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괜찮은 카피라이팅으로는 절대 훌륭함에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이 제목은 좋은 것은 위대함의 적이다라는 뜻은 내가 좋은 카피라이팅이라고 생각했던 거에서 멈추지 말고 위대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더 좋은 카피, 더 좋은 카피, 이렇게 A/B 테스트를 해야 된다라는 주된 메시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A/B 테스트라는 간단한 방법으로 더 나은 안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먼저 A/B 테스트를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면, 하나의 광고에 A라는 카피와 B라는 카피를 동시에 광고를 돌려보는 거죠. 그리고 우선 그거에 대한 광고의 결과를 분석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우리가 찾아내는 방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현재 효과가 있다고 멈추지 말고요. 더 나은 카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테스트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카피가 조금만 나아져서도 그 변화가 엄청나기 때문이에요. 그 사례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상품이 100달러에 해당되는 제품을 가지고 있다고 볼게요. 자, 100달러의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카피를 써서 광고를 돌렸다고 볼게요. 또는 뭐 컨텐츠를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고객의 전환율이 1%라고 보면 그 얘기는 뭐냐면요. 100명이 들어와 가지고 내 카피를 보고 고객이 된 사람이 한 명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한 명이 구매했기 때문에 100만 원이라는 매출이 나타난 거죠. 하지만 이 100명이 보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들어간 비용, 광고비가 예를 들어 90만 원이라면 바로 수익은 10만 원에 해당이 되죠. 자, 여기가 이제 첫 번째 현재 상황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카피를 바꿔가지고 고객의 전환율이 0.2%가 올랐어요. 고객 전환율이 1.2%로 상승을 했습니다. 고작 0.2%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광고비는 동일하고요. 대신 100명이 들어와서 고객 전환율이 1.2%니까 1.2명이 구매를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매출은 120만 원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다면 광고비 90만 원에 매출 120만 원이면 바로 수익이 30만 원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수익만 보고 우리가 이 증가를 본다면 수익이 10만 원에서 3배인 30만 원이 된 거죠. 네. 바로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좋은 카피로 딱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그 좋은 카피를 지속적으로 A/B 테스트를 통해서 더 좋은 카피를 만들 경우 이러한 고객 전환율이 0.2%뿐이 상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익은 3배가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카피라이팅에서 A/B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11번째 시크릿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여기 광고를 돌려보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거 유무에 상관없이 정말 내가 쓴 카피가 효과적으로 작용할 때 이런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얻어가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지금 당장 A/B 테스트를 테스트할 수 있는 항목들에는 뭐 헤드라인 또는 나의 제안 또는 나의 가격, 보너스 이메일 제목 또는 콜 투 액션, 구매 버튼 또는 버튼의 컬러. 이 모든 항목들이 A/B 테스트의 항목에 해당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며칠 전에 저희 그 세나시 브랜딩 스쿨의 구독자분들께 이메일을 보냈어요. 아마 여기 이메일 보고 오신 분들 계실 텐데요.
제가 이메일을 보낼 때 하나의 이메일인데 그 이메일의 제목을 두 가지를 가지고 이메일을 보냈어요. 첫 번째 이메일의 제목은 해외 카피라이팅 전문가가 알려주는 카피 잘 쓰는 법 10가지라는 제목으로 보냈고요. 두 번째는 재능이 없이도 1시간 만에 카피라이팅 잘 쓰는 법. 네, 이렇게 두 가지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냈거든요. 자, 이게 바로 A/B 테스트예요. 모든 게 동일한데 하나의 요소를 다르게 해서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해본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오픈율이라는 영역 있죠. 바로 이 이메일을 보고 몇 퍼센트가 오픈을 했는지라는 부분이죠. 자, 해외 카피라이팅으로 시작한 이메일은 오픈율이 11%에 해당이 돼요. 음. 그리고 재능 없이도로 시작한 이메일 제목은 4.86%에 해당돼요. 바로 이 오픈율이 두 배가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얻었냐면, 이메일 제목의 카피라이팅에 있어서, 재능 없이도 1시간 만에 보다 사람들은 해외 카피라이팅 전문가라는 무언가 더 공신력 있고, 뭔가 이제 권위 있는 이런 곳에 더 많이 반응하는구나를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A/B 테스트와 관련된 부분, 실제 저의 사례까지 함께 나눠드려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시크릿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바퀴를 재발명하지 말고 훌륭한 카피는 단서를 남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음, 자, 여기 이제 바퀴가 있죠? 근데 바퀴를 재발명하지 말래요. 무슨 얘기일까? 어,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카피를 쓰기 전에 시장 조사부터 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카피라이팅을 쓰기 전에 시장 조사를 해야 한다? 자, 그 이유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고객이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상품을 구매하는데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이런 타겟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는 시장의 다른 상품들을 보면서 거기 안에서 또 알아내라는 이야기의 두 번째에 해당돼요. 바로 여러분의 타겟 고객과 똑같은 타겟 고객을 가지고 있는 상품을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그 상품이 어떤 헤드라인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의 지갑을 열 수 있는 세일즈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게 반응이 좋은 제안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죠. 바로 다른 사람들이 시장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고 어떻게 판매하고 있는지 참고하라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 앞에 우리 타이틀이 조금 이해가 갈 텐데요. 바로 내가 바퀴를 어, 새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이미 잘 굴러가는 바퀴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바퀴를 이제 분석해 보는 거죠. 바로 그 바퀴 안에서 우리가 카피라이팅이 훌륭한 단서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에 해당이 돼요. 여기서는 카피라이팅을 바로 쓰지 말고 시장 조사를 해라. 바로 시장 조사를 통해서 고객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시장의 다른 상품들이 어떻게 고객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라는 부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 조사는 어디서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드실 텐데요. 자, 이 저자는 이제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자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곳은 아마존이라는, 네, 우리 해외 유명, 네, 쇼핑몰에 해당되죠. 자, 아마존에 가면 베스트셀러 상품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각각의 제품들의 리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야, 예를 들어 아마존은 별 하나부터 5개까지 이 리뷰할 때 이 별을 이제 체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별 2개, 3개, 4개 리뷰가 진짜 보물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별 5개짜리는 조금 약간 팬에 해당될 수 있고 그리고 별 1개짜리는 좀 약간 네, 좀 꼼꼼하거나 네, 시그니 네, 좀 민감한 사람일 수 있다. 하지만 별 2개, 3개, 4개 리뷰는 어떤 점은 만족하고 어떤 부분 문제가 있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구글, 네, 검색 엔진. 자, 우리나라로 보면 우리 네이버 검색 엔진을 볼 수 있겠죠? 바로 검색을 통해서 블로그 광고를 리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로 검색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 자, 우리나라는 이제 네이버의 지식인을 검색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잠재 고객의 이런 시각을 배우는데 이렇게 검색을 하던 무언가 자료를 조사하는 데는 최소 몇 시간에서 네, 며칠이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시장 조사하기 좋은 곳은 바로 고객의 질문 또는 문의가 있는 곳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나의 사에 가든지 뭔가 고객이 자주 묻는 질문, 그리고 뭔가 기존의 시장에 있는 상품 중에 부정적인 피드백과 불만 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이것들을 찾아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기존 상품의 불만들을 가지고 우리는 거꾸로 그걸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상품의 부정적인 피드백은 우리에게 금광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2번째 시크릿 같이 볼 수 있었고요. 시장 조사를 하지 않고 카피를 쓸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이야기하면요. 음, 먼저 내가 카피를 무작정 쓰면요. 내 고객이 사용하는 언어를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내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세일즈 카피를 쓸 수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의 헤드라인에 네, 시선을 주지 않고요. 공감하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여러분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죠? 바로 시장 조사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몰입도 높게 시장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잠재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 욕구를 가진 우리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만큼 공감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경쟁사들이 이미 기존의 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경쟁사들이 무엇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지 또는 무엇에서 실패를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들 경쟁사들이 겪고 있는 그것을 내 상품 세일즈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이해할 때 여러분의 제안을 더 훌륭하고 독창적인 솔루션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네, 카피를 쓰기 전에 이미 시장의 인기 상품을 살펴보고 또는 다른 사람이 쓴 카피 또는 상품을 구매한 고객의 피드백, 좋은 피드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네, 불평, 불만의 피드백을 찾아서 내 카피라이팅 엔진을 워밍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다음 세 번째, 13번째 시크릿은요. 모든 것은 그들에 관한 것이다. 라는 네, 타이틀에 해당돼요. 자,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사람들이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자신이 얼마나 전문가인지 보여주고자 해요.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설명하거나 이야기할 때 그 업계의 전문 용어를 쓴다든지 어려운 말을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25년 경력에 대단한 지식을 소유한 전문가로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요. 세일즈에 있어서, 음, 특히나 세일즈에 있어서 사람들은 잘 이해하기 힘들 때, 되게 혼란스러울 때는 항상 선택을 하지 않아요. 바로 노라고 답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변화를 만든다면요. 바로 고객이 이해하는 쉬운 언어로 소통을 하고, 그리고, 고객의 상황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어떤 고객은 되게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의 카피를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요하고요. 그리고 긴 문장이 아니라 단문으로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순서대로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잘 모르는 사람에게 내 세일즈 카피를 보여주고요. 이게 이해가 되는지 물어보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험 가입하거나 어떤 금융상품 가입할 때 정말 많은 이야기들 하고 막 약관도 보여주고 하는데 도통 이해하기 쉽지 않잖아요. 바로 이런 긴 약관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정말 이제 전문가에 해당되죠. 여기서의 포인트는 여러분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지, 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돼요. 자, 14번째 시크릿은요. 아직 후기가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에 해당이 돼요. 자, 상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아직 후기가 없을 경우에 사람들은 조금 그 존재가 좀 네, 힘이 빠지죠. 하지만 이런 후기나 추천글이 없다고 우리가 초조한 이유는요. 명확하게 이야기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의미에 해당이 돼요. 세일즈 카피를 읽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왜 당신의 말을 믿어야 하죠? 왜 내가 나한테 효과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있었나요? 진짜 이게 나한테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들을 내적 대화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후기와 추천글, 추천사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그 유형을 이야기하면 가장 첫 번째로 생각드는 거는 결과 중심적 추천사에 해당돼요. 바로 여러분의 상품과 서비스를 사용해 보고 자신이 이런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이렇게 변화됐다 이야기하는 결과 중심적 추천사가 가장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해당되죠.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을 아는 사람에게 추천사를 직접 요청하거나 후기를 직접 요청하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해당 분야의 유명 인사에게 추천사를 부탁하는 경우요. 그리고 정말 이거저거 다 안 될 경우, 네 번째는 정말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여러분의 상품을 무료로 체험하고, 그거에 대한 후기를 남겨달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후기와 추천사의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요. 꼭 후기 추천사 외에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통계 자료에 해당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즉 직거래 매매 중 10에서 9는 실패한다라고 이야기했다. 라는 이런 통계 자료를 온라인 검색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도 있고요. 또는 두 번째는 인용문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그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인용문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 많이 들어보셨죠? 어제와 같은 행동을 하고 변화를 원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네, 이런 인용물들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행동을 네, 요구하는 거죠. 자, 15번째 시크릿. 와,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세 가지 세일즈 공식에 대해서 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요. 사전 준비는 여러분의 아바타, 이 책에서는 프레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고객, 타겟 고객의 아바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사전 준비에 해당돼요. 자, 앞서 잠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타겟 고객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의문을 갖고 있는지, 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림돌은 무엇인지, 그들 정말로 원하는 결과는 무엇인지, 자, 이것들을 우리가 알아보는 거죠. 자, 몇 시간을 투자해서 이 여러분의 잠재 고객, 타겟 아바타를 이해하고 나서 다음에 이야기할 세 가지 공식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공식은요, 문제, 동요, 해결에 해당돼요. 바로 첫 번째는 고객이 마주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문제를 더 아프게 만들어요. 더 고통스럽게, 더 동요시키고 더 악화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상품을 그 문제를 해결할 솔루션으로 제시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자, 예시를 같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반려견 훈련과 관련된 부분. 당신의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듯이 짖거나 행동한다면 하루빨리 통제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에서는 문제를 이야기했죠. 반려견이 다른 사람들을 무언가 위협하려 드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자, 두 번째로는 통제하지 못하면 자칫 고소를 당할 수 있어요. 반려견이 어린아이를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잠깐의 사고로
남은 평생을 경제적 부담으로, 물론 죄책감까지 짊어지고 살 수 있습니다. 오, 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그 문제가 더 심화되고 있죠. 그래서 반려견이 아무리 착하고 순하다고 해도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문제를 더 동요시켰어요. 자, 그리고는 마지막으로는 다행스럽게도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완벽 가이드. 자, 이것은 공격성 문제에 물론 배변, 훈련 또는 제주 습득까지 모두 다루어서 반려견을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라면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거죠.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야기하고요. 그 문제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위기 사항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여러분의 상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의 첫 번째 공식, 문제 동요 해결에 대해 알려드렸어요. 자, 다음 두 번째 공식은요. 혜택, 혜택, 그리고 혜택. 이것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고객의 문제가 아니라 욕망에 초점을 맞추고 싶을 때 활용을 합니다. 바로 혜택, 혜택, 그리고 혜택을 제공하고 나서 그 뒤에 고객이 이끌어내고 싶은 행동을 말하는 거죠. 자, 같은 주제로 반려견 훈련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음, 자, 강아지를 훈련시키고 싶다면, 멋진 재주를 가르치고 싶다면, 또는 반려동물과 좀 더 즐거운 삶을 영위하고 싶다면, 바로 사람들이 원하는 혜택에 대한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자,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으로는 일주일 만에 반려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제주 10가지 강좌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강좌를 통해 여러분은 이러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이 세 가지는 모두 심리학에 근거한 방법에 해당이 되는데요.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들을 그리고 나서 그 모습이 되고자 하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거를 제시하는 방법에 해당이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공식은요. before, after, bridge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이 공식은 NLP라고 신경 언어 프로그램의 개념에 해당된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before를 이야기해요. before는 이제 현재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현재 고객이 겪고 있는 문제 또는 궁금해하는 거 또는 걸림돌 고객의 행복을 가로막는 그 요인들에 대해서 먼저 현재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애프터를 그려줘요. 바로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지 사람들에게 상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이것을 퓨처 페이싱이라는 미래 연상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지금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가 사라지고 불행에서 행복으로 감정 상태가 달라지는 것을 만드는 거죠. 바로 이 행복한 감정을 여러분의 상품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브릿지에 해당됩니다. 바로 여러분의 행복을 이루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상품입니다. 이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현재 위치에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그 미래에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습이 현실이 되는 그 브릿지가 바로 우리 상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어떤가요? 이 세 가지 공식과 관련돼서 여러분 어떤 공식이 가장 와닿나요? 첫 번째는 문제, 동요, 해결. 두 번째는 혜택, 혜택, 혜택. 그리고 행동 유도. 세 번째는 비포, 애프터, 브릿지. 네, 세 가지 공식 중에 가장 영감되는 공식에 대한 번호를 채팅창에 남겨봐 주세요. 자, 마지막 예시는 비포, 애프터, 브릿지. 예시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반려견이 아니라 부부 상담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비포는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죠. 아마도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거예요. 배우자 아주 좋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나쁘지도 않은 그저 그런 관계일 겁니다. 배우자를 마주치면 대화도 나누고 호응도 하고 사랑도 나누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예전과 뭔가 달라진 것만 같고
둘이 왜 함께 사는지조차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네,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는 애프터를 보여줍니다. 배우자를 볼 때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감정이 되살아난다면 어떨까요? 연애 시절에 데이트를 하던 때 그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함께 있는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 소중해질 겁니다. 퇴근 후에 집에 먼저 온 당신은 배우자가 언제 올까 애타게 기다리겠죠? 얼른 주말이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런저런 것들을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와, 이거 완전히 신혼 때 이야기인데요. 네. 그래서 원하는 그 미래의 모습을 그려주는 거죠. 자, 그리고는 그 원하는 모습으로 가는 다리를 이야기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그게 꿈만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당신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상품, 서비스, 그걸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하면 됩니다. 바로 이 비포 애프터 브릿지라는 이 공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트래픽의 온도의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 공식을 여러분은 블로그 글을 쓸 때 쓸 수도 있고요. SNS 콘텐츠를 만들 때 쓸 수도 있고요. 이메일을 보낼 때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세일즈 레터 영상을 만들 때 어디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에 핵심에 해당돼요.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 콘텐츠 만드는데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6번째 시크릿. 모두 아이스크림인데 어떤 맛을 선택해야 하나요? 네, 이게 그 영문 번역이긴 한데 다 의미가 있긴 해요. 자, 세일즈 레터를 쓸 때 어떤 형식이 제일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누군가가 하는 거죠. 그러면 영상 세일즈 레터가 있고 장문 세일즈 레터가 있고 단문 세일즈 레터가 있대요. 자, 이게 이제 아이스크림에 해당되죠? 네, 아이스크림, 뭐, 딸기맛, 초코맛, 바닐라맛, 어떤 거 먼저 먹어야 되나요? 라는 이런 질문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질문에 그 저자는, 두 가지 이제 기준으로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답을 줬고요. 두 번째는 전문적인 의견으로 답을 줬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저 세 가지 중에 영상 세일즈 레터로 시작하라고 네, 의견을 줬어요. 왜냐하면 영상 세일즈 레터는 제안을 가장 빠르게 제시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 영상 세일즈 레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 세일즈 레터는 가장 먼저 헤드라인이 보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네, 영상을 넣습니다. 영상 밑에는 구매 버튼을 넣고요. 구매 버튼 아래에는 여러분의 상품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글머리 기호 4개에서 6개를 씁니다. 그리고 리스크를 없애요. 환불을 보증한다. 그리고 이 상품을 통해서 고객이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다시 구매 버튼 넣고요. 마지막으로는 클로징 카피, 그리고 추신, 혜택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죠. 자, 이게 영상 세일즈 레터의 구성에 해당이 돼요. 영상 세일즈 레터는 200에서 300달러 이하의 상품에 적합하다고 해요. 영상 세일즈 레터의 특징은요, 결과가 빨리 나타나고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거죠. 바로 이 영상 세일즈 레터로 사람들의 트래픽을 불러오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피고 그리고 이 세일즈 카페의 목적에 따라서 매출을 만들던지 또는 구독을 만들던지 또는 클릭을 일으키는지 그 결과를 지켜보는 거죠. 자, 두 번째 유형은 장문의 세일즈 레터입니다. 자, 장문의 세일즈 레터는요, 아까 영상 세일즈 레터보다 더 높은 가격의 아이템을 판매할 때, 유용하게 사용이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구매 결정을 내리기까지에는 고객에게 많은 정보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1시간 정도의 영상은 사람들이 잘 보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가 라이브니까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혼자 무언가를 영상을 딱 본다고 하면 이렇게 1시간 동안 집중해서 보기는 쉽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는 라이브니까 함께하고 있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이렇게 진득하게 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영상 대신에 장문의 레터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다는 게 특징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 장문 세일즈 레터의 내용하고 영상의 내용이 겹쳐도 큰 상관이 없어요. 음. 그래서 사람들은 영상 안 보고 장문만 보는 사람 있고 영상 보고 장문 안 보는 사람 있고 영상도 보고 장문도 보는 사람 있고 네, 취향이 정말 다양한 거죠. 그래서 장문 세일즈 레터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세 번째는 단문 세일즈 레터입니다. 자, 이것은 가격이 낮은 상품, 15에서 20달러 정도의 상품에 적합하다고 해요. 바로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에 적절한 거죠. 이런 낮은 가격의 상품을 너무 이렇게 카피를 장황하게 쓰면 너무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서 반응이 좋지 않대요. 그래서 정말 짧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예시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영상을 찍든 또는 뭔가 세일즈 레터를 쓰든 정말 그냥 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여주고 한번 보세요. 이런 제품,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이 제품과 서비스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당신은 이런 혜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구매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네,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간명하게 이야기하는 단문 세일즈 레터까지 알려드려봤어요. 자, 여기까지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영상 세일즈 레터를 먼저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전문적인 의견으로는 그 아이스크림 바닐라 먹을지 바닐라 먹을지 딸기 먹을지 초코 먹을지 고민하지 말고 모두 먹어보라는 거죠. 모두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어, 뭔가 잘 되는 패턴, 잘 되는 공식을 우리가 배우는 거 좋지만요. 무엇이 효과 있을지는 여러분의 타겟 고객, 그리고 여러분의 제안에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내는지는 테스트해 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전문가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늘 같은 방식만 고집하지 말고, 계속 새로운 방식을 테스트해 보는 거죠. 음. 예를 들어서 이 저자가 10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뭘 했는데 실은 하나의 제품을 그냥 팔기만 했고 이걸 하나를 팔고 그 다음에 업셀이라고 해가지고 그 제품보다 더 높은 가격의 제품을 팔아보거나 또는 이번 한 번만 살 수 있는 한 번에 제한을 하는 이 오토를 해보는 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오랫동안 하지 않았는데, 이 방식을 바꿔가지고 이걸 해봤더니, 와, 수익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거죠. 결론은, 네, 세일즈, 레터, 어떤 형태든, 영상이든, 장문이든, 단문이든, 네, 여러 세일즈 레터의 형식을 테스트 해보라는 거죠. 자, 다음 이제 세 개 남았습니다. 어, 17번째 시크릿은요, 놀라운 세일즈 레터 작성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세일즈 레터를 쓰려고 할 때 정말 이렇게 길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처음부터 앉아서 쭉 쓰려고 하면은 너무 부담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블록 단위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세일즈 레터에는 13가지의 블록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블록을 한 블록씩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헤드라인 먼저 쓰고 글머리 기호 쓰고 앞서 얘기 드렸던 문제동의 해결 공식 자,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 방향으로 하나씩 하나씩 블록을 써보는 것 네, 이 방법을 추천을 드려요. 자, 각각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헤드라인이죠. 헤드라인은 여러분의 타겟 고객의 관심을 끌기 위한 거죠. 자, 헤드라인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객이 될 사람과 되지 않을 사람을 걸러야 돼요. 음. 그래서 이 헤드라인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헤드라인 아래로 충격적인 진술을 이야기합니다. 충격적인 문구나 이미지. 바로 이 충격적인 진술을 하는 이유는 무언가 그 하던 일을 멈추고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함이죠. 자, 예를 들어서 매물 10건 중 9건은 비참하게 실패하고 30일 이내 부동산 중개인에게 리스팅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앞서 우리가 무조건 팔리는 그 세일즈 공식.
첫 번째 해당되죠? 문제, 정의, 교반, 솔루션. 자, 이것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 쓰기가 너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가가 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어, 책 쓰는 것, 작가가 되는 걸 상상하지 않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교반. 아까 교반은 문제를 동요시키는 거, 더 아프게 만드는 거야. 여기는 무언가 다이어트와 관련된 앞서 문제를 제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즉 평생 뚱뚱하게 살면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네, 문제를 더 아프게 하죠. 그리고 세 번째, 해결책. 네,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즈 레터의 문제, 교반, 솔루션. 자, 이 영역들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글머리 기호를 사용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한 후에 해결책의 특징 또는 이점을 활용해서 호기심과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글머리 기호는 한 6개에서 10개 사이에 네,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일곱 번째는 음, 여러분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이야기해요. 바로 당신이 솔루션을 제공할 자격이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학력, 자격, 현재 위치에 오르기까지의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덟 번째는 증명을 보여줘요. 내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하는지 질문에 대한 답, 답을 하는 거죠. 앞서 얘기했던 우리 추천, 지지, 후기, 인용, 통계. 자, 이런 거에 해당되죠? 자, 앞서 내용들과 이렇게 다들 이제 연결되고 있어요. 자, 아홉 번째는, 여러분의 이제 제안을 합니다. 오퍼. 무엇을 받을 것인지, 어떻게 언제 받을 것인지, 비용은 얼마인지. 평소에는 이 가격인데 오늘은 이 가격이다라고 이제 가격을 제안하는 거죠. 열 번째는 보너스, 추가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바로 앞서 얘기했던 그 오퍼에 더 많은 가치를 추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너스 상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제안하는 그 오퍼의 총 가치는 인지 가치의 10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의 가격의 10배 해당되는 느낌이 나는 그런 오퍼를 제안해야지 가장 이상적인 오퍼라는 거죠. 자, 여러 번째는 보증. 사람들이 이것을 선택할 때, 마지막 그 결정에서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이 이것을 선택해도 어떤 리스트도 가지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고객의 리스트를 없애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일 동안은 무조건 환불을 보장해 줄게 라고 이야기한다면 네, 사람들은 리스크 없이 선택할 수 있겠죠. 세일즈 레터의 네, 구성들. 마지막으로는 행동. 자, 지금 구매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라는 최종 행동. 마지막은 네, 추신. 추신에서는 혜택을 다시 언급하고 지금 행동하라고 다시 한번 말을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13가지 블럭에 대해서 얘기 드렸고요. 자, 세일즈 레터를 쓸 때 각각의 블럭들을 하나씩 썸으로 인해서 이 블럭을 13개를 다 같이 이제 맞추는 이런 형태로 블럭 단위로 작성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18번째는요. 킬러 이메일 티저를 작성하는 빠른 방법. 바로 이메일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메일 티저는 단일 고객에게 보내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구독 회원들, 고객 목록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이메일에 해당돼요. 그래서 앞서 제가 이메일 보냈던 그 제목 A/B 테스트 했던 거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이메일 티저예요. 그래서 이메일 티저의 유일한 목적은요. 그 이메일 안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는 게 주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북세미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링크로 이제 걸어 놓은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메일의 제목에 해당돼요. 그리고 제목이 카피에서 가장 중요한 헤드라인에 해당되죠. 그리고 제목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이메일을 볼지 말지 결정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목은 짧고 간결하고 또는 질문의 형태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예를 들어 PT 시험에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음 PT 시험에서 떨어질까 봐 걱정되시나요? 내가 지금 저거 걱정하고 있는데? 이런 이메일을 받는다면, 네, 당연히 클릭해 보겠죠? 자, 그렇다면 이메일 작성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면요. 이메일 제목을 쓰고 그 아래는 이메일 본문에는 인사하고 충격적인 문구로 주의를 잡고 글머리 기호로 혜택을 제한하고 클릭 유도 문안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자, 예시를 같이 볼게요. 출판 작가가 되고 싶으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냈어요. 아, 그러면 출간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 제목을 클릭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본문에서는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님? 책을 쓰려고 하는 사람 100명 중 99명이 실패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라고 충격을 주고요. 되게 끔찍하죠. 실패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책 출간을 실패하는 세 가지 이유, 땡땡땡. 그런데 멋진 소식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동영상 강의가 있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책 출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아래를 클릭하세요. 라고 하면서 정말 간단 명료하게 해당 글을 작성할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두 꼭지 남았습니다. 네, 한 시간 안에 끝내려고 하는데. 네. 자, 19번째 시크릿은요. 가장 어려운 초안 작성하기. 어, 자, 이 그림 너무 공감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무언가 컨텐츠를 만들든 글을 쓰든 카피를 쓰든 무언가 하려고 했을 때 컴퓨터 앞에 딱 앉죠. 그런데 보통은 뭐 세일즈 레터를 써야 해라고 앉는데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너무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덩어리로 생각을 해보는 거. 로 초안은 쪼개서 쓰라는 거죠. 아까 세일즈 레터 예시에서도 우리가 네, 볼 수 있었죠. 초고를 작성할 때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건요. 음, 절대 그 백지에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쓰냐? 바로 여기서는 스와이프 파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효과적인 카피들을 모아놓는 파일에 해당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관심을 집중시켰던 그런 카피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파일에 이제 넣어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레퍼런스 파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창의력을 자극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모두 다 쓰려 하지 말고 주된 구성 요소 먼저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몇 가지 질문에 답하면서 블록별로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그쵸. 성공의 열쇠는 첫 번째 초안을 최대한 빨리 완성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에 해당돼요. 자, 초안은 허접해도 되죠? 일단 쓰는데, 예, 일단 쓰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부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10번째, 시크릿은요, 더 목마르게 하기. 네, 이 부분은 좀 레벨이 조금 네, 올라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말을 물로 인도할 수는 있지만 마시게 할 수는 없다. 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런데, 말을 물로 인도하는 것도 좀 실은 힘이 들어요. 이렇게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힘이 좀 덜 들려면 이걸 인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할 일은 말이 목마르게, 그들을 더 목마르게 만드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바로 여러분의 상품과 서비스를 사람들이 구매했으면 하는데 상품을 더 매력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고수는 상품을 매력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사람들, 바로 사람들을 스토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더 목마르게 한다라는 거죠. 와, 이거 무슨 이야기일까? 궁금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스토리로 사람들을 목마르게 만들고 나서 카피라이팅으로 그렇다면 물을 사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해당이 돼요. 자, 세일즈 카피 스토리의 네 가지 유형을 이야기하면요. 다 더 목마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토리를 활용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또는 여러분의 일 또는 다른 사람의 어떤 실제 이야기를 가지고 스토리를 넣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분은 뭐 이런 부분에 행복하지 않았고, 그런데 이 상품을 만나고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런 결과를 얻었다. 라는 이 삼막 구성으로 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사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상품과 서비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잠재 고객의 삶을 바꾸는 컨텐츠에는 세 가지 M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해요. 이 세 가지 M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지만 제품에 대한 필요성을 불러일으키고 구매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컨텐츠에 해당이 돼요. 첫 번째는 신화에 해당됩니다. 미스. 바로 실제로 사람들이 믿는 신화. 이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을 하면 사람들은 주의를 집중하게 되거든요. 두 번째는 미스 언더스탠딩, 오해. 어떤 것에 대한 잘못된 생각 또는 잘못된 믿음. 자, 그것들을 이제 해소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견해와 이해로 대체시키는 거에 해당되고요. 세 번째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반응하는 게 바로 미스테이크, 실수에 해당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실수하고 싶지 않은 본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실수를 소재를 가지고 스토리를 만드는 방법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인데 추가로 앞서 미래 페이싱이라는 단어를 얘기 드렸는데요. 어떤 특정 행동을 취했을 때 미래에 어떤 삶이 펼쳐질지를 설명하는 것까지 추가로 세일즈 카페 스토리로 소개해 드렸어요. 자, 그리고는 컨텐츠를 판매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음, 이 컨텐츠는 좀 이렇게 지식 컨텐츠에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첫 번째는 가치 있는 것을 무료로 제공하고 자연스럽게 추가 구매를 유도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보트를 공짜로 드립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와, 보트 공짜로 받아야지 막 갔어요. 그런데 그 보트를 운반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트레일러를 팔아요. 보트를 소유하려면 보트를 운반해야 할 트레일러가 필요해요. 근데 트레일러를 이제 거기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보트를 공짜로 줬는데 보트에 모터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모터의 필요성도 인식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을 뭔가 무료로 주고 그거와 연관된 추가 구매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필요한 방법을 판매합니다. 예를 들어 책 쓰는 단계를 알려주고요. 책을 쓰고 싶은 이유도 분명하게 그려줘요. 자, 그리고 단계를 알고 나서 스스로 이렇게 책을 써도 되지만 3시간만 투자해가지고 우리의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네가 자동으로 책을 쓸 수 있어 라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되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 그 단계들을 알려주고 그것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판매하는 거죠. 세 번째는 고객이 구매하기 원하는 제품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가르쳐요. 예를 들어 퍼널, 세일즈 퍼널을 설정하는 그 방법들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세일즈 퍼널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카피라이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판매 카피 템플릿을 제공하는 또 스크립트를 판매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수동 방법 또는 어려운 방법을 먼저 가르치고 상품을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삽과 사다리로 우물 파는 방법을 하나하나 가르친 다음에 이제 우물을 파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괜찮으시다면 5분만 시간을 내면 저희 이 백화라는 장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멋진 도구를 사용하면 2시간 정도면 우물을 팔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방법을 다 배우고 나서 2시간만 투자하면 우물을 팔 수 있는데 이것을 살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컨텐츠를 판매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까지 알려드려 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카피라이팅 시크릿 2부에서는요, 총, 11번째 비밀부터 20번째 비밀까지 총 10개의 비밀을 알려드려 봤습니다.